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9월 26일이었는데 10월 4일이 연휴 기간이니까 아마 서둘러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집권 세력이 2017년 14선언 노무현 김정일 평양회담에서 나온 이 14선언 기념식을 했습니다. 1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14선언을 이행하지 않아서 마치 오늘날의 이 북핵 위기가 온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14선이 6.15 선언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민족사의 대장정인 것처럼 그렇게 좀 미화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지 않죠. 사실관계와 좀 다릅니다. 14선언은 김정일 노무현 대화록이 공개되었고 그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록이 진짜다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니까 진실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발언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재론하기는 생략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14선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핵 문제입니다. 2007년 10월은 그 앞에 북한이 최초로 핵실험을 한 1년 뒤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한 6개월 남겨놓고 더구나 대선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미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독재자 김정은, 두 사람이 그렇게 서둘러서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서둘러서 만났느냐에 대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다음 정권이 바꿀 수 없도록 쇠기를 박아 놓아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본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미 대선에서 당시에 집권당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바꿀 수 없도록 일종의 대못을 박아 놓자 하는 것이 그 회담이 성사된 배경이니까 여기서 나온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대로 실천을 했다가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훼손된다 라는 현실적 판단하에서 그 뒤에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었으니까 도저히 남북 간에 뭐 유화 정책으로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다 빼버리고 오늘날 북핵 위기가 마치 14선은 실천 안 한 한국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건 사실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이 14선언에는 북한 핵에 대한 진지한 대책이 없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핵과 인권이 빠진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절실했던 두 가지 문제를 뺀 합의니까 이것은 북한한테 유리합니다. 6.15 선언도 그렇고 14선언도 그렇고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고 국가 이익에 반함으로 사실은 폐기되는 게 옳은 일인데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4선언이라고 하죠. 2007년 10월 4일에 나온 이 선언 하루 전에 북경에서 육자회담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13합의라는 게 나왔습니다. 13합의. 그 육자회담은 2007년 2월 13일에 육자회담이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합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다. 그리고 봉인한다. 추방을 했던 IAEA 감시 검증 요원을
다시 돌아가서 감시하도록 한다. 그 대신에 북한에 대해서 중유 5만 톤을 제공한다. 이런 원칙이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월 27일에서 30일간 제6차 육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 해가지고 10월 3일에 되면은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최종 승인한 합의문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 있을 동안에 합의가 됐어요. 그 합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13합의, 북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북한 핵시설을 연말까지 불능화한다.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신고한다. 북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금지시킨다.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을 개시한다. 이건 미국이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추진한다. 북한에 대해서 적용했던. 그리고 미북, 일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 다음에 중유 100만 톤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한다. 이 합의가 아주 대단한 합의입니다. 이대로 되었다면은. 근데 이 합의를 읽어보면 왜 이런 합의가 나왔냐면, 당시에 북한은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금융 제재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 불능화, 연말까지 신고 이런 양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달라,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 중유 100만 톤을 달라 해가지고 주고받기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김정일 회담. 이 회담장에 김정일이가 방금 북경에서 돌아온 이 육자회담 대표 김계관, 당시에 북한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이 김계관이라는 사람은 이 육자회담에서 그냥 미국을 갖고 논 사람입니다. 그 협상 기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막판에 가면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 포기라는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어쨌든 임기 말에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해서 라이스 국무장관, 그리고 주한 대사를 했던 크리스토프 힐, 두 사람한테 협상을 맡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협상을 시작을 하니까 이 외교관들이 함정이 협상에서 무슨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이용한 김계관이 마지막에는 부시 행정부를 거의 농락해가지고 얻을 것은 다 얻고 줄 것은 주는 것처럼 약속을 했다가 부시 행정부가 바뀌어버리니까 다 폐기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끼만 먹고 물지는 않았어요. 낚시를 물지는 않았습니다. 이 김계관을 불렀습니다. 베테랑이죠. 아마 세계 외교사에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김계관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김정일이가 회담장에 김계관을 불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육자회담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대화록으로 돌아갑니다. 대화록에 김계관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요 정형이란 말을 북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무기화된 정형, 쉽게 말하면 무기가 된 핵물질은 신고 안 합니다. 즉 핵폭탄을 그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계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안 한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합의되어 있는데 합의문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모든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하고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한다고 딱 적어놓고 와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무기로 만든 거는 신고 안 한다. 아니 무기화된 게 얼마나 됐느냐 그게 궁금하고 그것까지 나중에 해체해야 되는데 무기는 비밀로 그냥 가지고 있겠다. 이런 말도 아닌 일종의 합의한 거는 13합의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국 대통령 앞에서 고백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고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 문제는 육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바깥에서 핵 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 간의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육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놀랍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냈어야 되죠. 아니 합의를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가 있느냐. 무기화된 핵물질을 신고 안 하면은 그건 껍데기 아니냐. 이렇게 당장 호통을 쳤어야 될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핵 문제 해결은 육자회담에서 한다. 남북 간에는 그냥 비핵화 원칙만 확인하고 끝내자. 그때 이미 비핵화가 깨져가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자면은 그래도 한국은 비핵화하겠다. 한국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무기를 갖다 놓지 않겠다 하는 원칙만 합의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손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게 다행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 그때 서둘러서 만나러 가려면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기 막판에 그렇게 서둘러서 가서도 됩니다. 거기서 성과를 얻었어야 돼요. 핵 문제 이외에는 그렇게 서둘러서 레임덕 된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작 핵 문제는 손님처럼 이야기하고 북한의 이 장난에 박수를 쳐주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상당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국정원이 공개한 이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한 이야기가 이렇죠.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일 앞에서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작전 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게 5029라는 것을 미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요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측에 가서겠죠. 북에 가면은 핵 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핵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할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14선언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도 14선언을 만들어낸 그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뜻이라면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그 직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그 직후 2007년 11월에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화를 게이츠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듀티라는 제목의 회고록에 썼습니다. 게이츠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적었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썼습니다. 그걸 소개한 다음에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14선언의 문제는 거기 적혀 있는 핵 문제에 대한 언급 하나만 보면 합니다. 14선언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니, 한반도 핵 문제라고 하면 되죠. 남과 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어야죠. 왜냐? 한반도 핵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 핵 문제라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한국이 핵을 갖지 않는 한국이 들어가고 한국에 미국이 핵무기를 들여오지 못한다는 것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을 슬쩍 끼워가지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동격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을 그냥 북핵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미국의 핵 문제인 것처럼 전가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게 애매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용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 유무상통인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무상통은 이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고 조폭들이 자주 쓰는 말 아닙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통한다. 유무상통.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서로 통하면서 협조한다. 즉,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준다. 바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 돈을 그냥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뜯어먹는다. 그게 유무상통입니다. 이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만한 일이죠. 유무상통의 정신에서 북한 정권이 남한을 뜯어먹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체의 주관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이 남북 관계의 문서에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고약한 결과를 빚게 되는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유무상통. 그 14선언에서 핵 인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김계관이가 육자회담의 합의를 우리가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했다. 현명하게 했다. 이 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절돼야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14선언을 평화를 가져온 선언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을 그리고 민족 공멸을 가져올 선언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14선언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은 대화록을 밑줄 치면서 읽어야 합니다. 6.15선언, 14선언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가이익에 위반됩니다. 이게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무슨 대헌장인 것처럼 취급하면은 결국 손해는 대한민국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